확진자 발생이 끊이지 않는 동해에서 오늘도 7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2명은 단순 검사자와 유증상자여서 감염 확산이 우려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았습니다.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양양군이 도시민과 은퇴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원주택지를 조성해 분양에 나서고 있지만 분양 실적은 기대를 밑돌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낡고 오래된 청사를 헐고 현재 부지에 새 청사를 짓기로 했지만 해결 과제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시에서 오늘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22번 확진자의 가족 5명이 자가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고 단순 검사를 받은 30대 남성과 유증상자인 70대 여성 등 2명이 확진됐습니다. 동해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29명으로 늘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추가 보완을 양양군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추가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부동의한 점이 부당했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양양군에 2차 보완서 제출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완서가 제출되면 전문가 의견 수렴과 현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돼 내년부터는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도울 보좌관 제도가 생깁니다.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되는데요. 순기능이 많다지만 지방의회마다 챙겨야 할 당면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자치법이 1988년 법 제정 이후 32년 만에 전면적인 손질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해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골자는 지방의회가 독자적인 인사권을 갖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의회가 넘겨받게 돼 직원들의 자치단체장 눈치 보기가 한층 줄어 집행부 견제 기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 정책 직원 전문 인력인 보좌관을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둘 수 있어 의정 활동의 능률도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좀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이제 의회 의장한테 사무국 인사권이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정파에 따른 내부 분쟁은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강원도 의회는 같은 당 출신 강원도지사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았고 강릉시 의회의 경우 보수 성향의 다수 의원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원구성 때 좀 불협화음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었지만은 이제 나름대로 좀 강릉시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한 것 같고요. 의회 전문 인력의 경우 의원들이 개인 비서처럼 사적 활용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앞두고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지역을 살리고 실질적인 자치와 분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풀뿌리 자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지방의회의 의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양양군이 도시민과 은퇴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원주택지를 잇따라 조성해 분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향후 택지 조성의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양양 중광정지구 전원마을. 양양군이 9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68필지 8만 2천여 제곱미터의 상하수도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했지만 4차까지 실시된 분양에 16필지만 계약됐습니다. 133억 원을 들여 8월 준공을 앞둔 정암지구도 사정은 비슷해 전체 67필지 가운데 18필지가 분양됐습니다. 처음 수요조사 때나 현장 공개 때에는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분양 계약 성사는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분양 가격은 제곱미터당 중광정지구 22만 원, 정암지구 34만 원으로 시세 절반 정도로 책정됐지만 주변 인프라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7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동해안으로 향하던 별장 수요가 줄어든 탓도 큽니다. 세금 감세도 그렇고 일가구 2주택도 그렇고 부동산 종합소득세도 그렇고 사는 거를 이렇게 좀 자제하더라고 사람들이. 있는 거 다시 다 팔려고 그러고. 양양군은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중광정, 정암지구에 대해 상반기 중 각각 5차, 3차 분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별장 경험을 토대로 도시민, 은퇴자의 정착을 유도하던 기존 방식은 수정이 불가피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암 중광정지구 분양 전에는 도시민들에게 관심이 많았으나 실제 분양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분양 시에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맞춰서 분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은 현재 원리 소방서 인근에도 20필지 규모로 대지를 조성 중인 가운데 택지 조성과 분양 실적에 따른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정선군이 낡고 오래된 청사를 현재 부지에 새로 짓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매몰 비용도 발생하는 등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 1972년 지은 정선군 청사입니다. 건물을 지은 지 5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사무실은 낡고 좁습니다. 10년 전 실시한 안전진단에서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D등급까지 받았습니다. 정선군은 이미 지난 2004년부터 청사 신축을 논의해왔는데 그동안 찬반 여론이 갈려 논의는 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 10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다시 시작했고 국민참여단 45명까지 선발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벌였습니다. 결국 현재 부지에 새 청사를 짓자는 의견이 많았고 최근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결과를 정선군에 공고했습니다. 1년여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청사 신축에 가닥을 잡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현 청사가 좁은 면적에 자리 잡고 있어 주차난과 협소한 진입로가 문제로 지적됐는데 이런 불편이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새 청사를 짓는 데 약 5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 공사 기간에 임시 청사도 필요해 매몰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지 면적을 확보를 해가지고 신축을 완료한 뒤에 자연스럽게 이사를 하고 현 청사를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건립기금을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적립을 해왔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큰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군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른 부지로 옮겨 짓기를 바라는 의견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다 공론화 과정에서 일부 단체가 배제됐다고 지적하는 등 불만 섞인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어떤 이견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또 설명도 하고 공감을 해가면서 의회와 함께 서두르지 않고 그렇게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 청사는 올해 기본 계획을 세워 추진하더라도 빨라야 4, 5년은 더 걸릴 전망인데 정선군이 성결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미세먼지와 매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친환경 수소전기차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 뉴딜의 핵심 사업인 수소 산업에 맞춰 수소차 보급 확대에 나섰는데 문제는 충전소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휴게소에 차량 행렬이 늘어서 있습니다. 모두 수소차입니다. 수소 충전소 시범 운영 첫날, 연료 2kg을 무료 충전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겁니다. 수소 연료 1kg당 주행 거리는 100km 정도. 6kg을 완충하면 6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1kg에 8,800원이니까 가득 넣으면 52,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이제 하남이나 서울을 이제 왕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 총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는데 춘천 휴게소에 있으니까 뭐 한 30-40분 내로 시간을 잡아도 되니까. 정식 운영이 시작되자 아침부터 수소차들이 줄을 잇습니다. 완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차 한 대에 10분 정도. 대여섯 대만 앞에 있어도 1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이게 얼마나
피곤해. 뭐 빨리빨리 다녀야 되는데 그거 하나 단점이 있어. 액화수소로 만들어 부피가 작아지기 전까지는 대용량 수소 탱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2019년 강릉 수소 탱크 폭발 사건 이후 안전성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면서 충전소 위치를 정하는 데만 반년 이상 걸리는 상황입니다. 춘천에는 이곳 학곡리 화물차 공영 차고지에도 수소 충전소가 설치 중입니다. 역시 시내권을 벗어난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설치하기까지 주민 설명회를 7번 거쳐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해 삼척을 시작으로 이번 춘천 휴게소에 이어서 원주와 속초, 인제와 평창, 횡성 등 올해까지 모두 7개 시군에 10기의 수소 충전소가 설치됩니다. 수소 경제에 대한 그 안전성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해를 시키고 해서 점차적으로 수소차 보급과 맞춰서 보급 확대하고 맞춰서 충전소 시설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현재 강원도에 보급된 수소 전기차는 9개 시군에 875대. 춘천이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삼척과 속초, 원주가 뒤를 잇습니다. 올해는 차 한 대당 3,750만 원이 지원되고 해마다 지원 물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충전소 설치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동해시가 이달 들어 소규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동해시는 감염 경로 불명의 N차 감염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며 코로나19 검사 대상자를 확대하고 한 가구 1명 검사 캠페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건소 방역대책기구를 부시장 총괄 체계로 격상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인력도 2배가량으로 늘려 운영 시간을 오후 5시까지 연장했습니다. 동해시는 누적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고밀집 지역인 천곡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대적인 방역 활동과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등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마을 방역관 자율 방역 시스템 사업을 운영합니다. 마을 방역관 자율 방역 시스템은 이통장 2천여 명을 마을 방역관으로 임명해 주민들에게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감염 관리에 미흡한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점검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도내 백신 접종센터 후보지로 강릉 아이스아레나 등 22곳이 결정됐고 이 가운데 시군별 1곳씩 18곳이 최종 지정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앞두고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운영됨에 따라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산불 예방 및 진화 준비를 점검했습니다. 또 산불 위험 시기에 진화 헬기 30대를 전진 배치하고 산불 예방 감시원 7,360명과 진화 인력 16,730명을 확보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강릉 지역의 브랜드 아파트 분양에 맞춰 분양권 전매 사기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릉 지역 공인중개사 등에 따르면 최근 강릉 지역의 한 아파트 분양 당첨자 발표 이후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분양권을 시세보다 싸게 넘긴다며 당첨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이 팩스로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몇몇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가계약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확인 결과 신분증과 분양 당첨 증빙 서류 등은 가짜로 판명돼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삼척시의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삼척시에 건의했습니다. 삼척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많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삼척시의회는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전체 규모는 130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